연탄값이 크게 오르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 힘겨워졌습니다. 연탄 기부도 3년 전보다 60% 이상 줄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한 문학, 이른바 내방가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에 최종 등재됐습니다. 안동 백조공원에서 사육 중인 고니가 잇따라 폐사해 보건당국이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폐사 전 고니들은 AI 의심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드론 개발을 위한 비행 시험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의성군 가읍면에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탄을 쓰는 가구는 8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 경북이 2만 7천여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가스 전기 보일러 설치가 여의치 않은 가정에서 연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연탄값도 오르고 연탄은행을 통한 기부도 줄어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집은 겨울을 잘 날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탄 보일러를 쓰는 윤춘옥 씨. 정부와 연탄은행에게서 연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집안 전체를 데우려면 8장, 9장의 연탄이 필요하지만 늦겨울 추위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어 최대한 아낍니다. 그러다 보니 겨우내 2칸의 방 중 한 곳만 근근히 연탄을 뗄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이 넉넉하면 괜찮은데 넉넉지 못하고 저는 지금 돈도 못 벌고 있고 넉장 가지고는 조금 방이 그렇게 뜨겁진 않지. 이제 예를 들어 요새는 지금 넉장 때도 요 정도인데 한겨울 되면은 이제 한 5장 정도 떼야 되겠지. 연탄은행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받아 연탄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기부가 줄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개인 후원자 69명, 10군데 기관에서 총 1,000만 원 상당을 후원받아 96가구에 온기를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 탓에 지역 기업이 무너지고 기관에서도 기부를 약속할 수 없게 되면서 단체 후원이 벌써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기업체에서 지원해주는 규모가 1년에 우리 예천만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한 10,000장 정도를 지역의 기업이 맡아주었다 한다면 이제 2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거죠. 기부가 줄어든 상황에서 연탄 구입비는 올랐습니다. 2년 전 한 장에 700원이던 연탄값은 지난해 800원으로 뛰었고 올해는 850원이 됐습니다. 외진 지역에 연탄을 배달하면 장당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로 옷깃을 여미는 시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매서운 겨울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홍하영입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한 문학 내방가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에 최종 등재됐습니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보여준 주체적 활동의 기록물이 그 가치를 인정받은 건데요. 이번 등재로 경북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6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풍산유시 화경당 문중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상벽가입니다. 1794년 안동 하회마을 유사춘의 부인 연안 이 씨가 지은 글로 아들과 조카의 과거 급제를 축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8세기에서 20세기 초 조선시대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창작한 문학작품인 내방가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당대 여성들의 사회적 인식을 담은 기록이자 한글이 사회의 공식 문자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남성 중심주의 사회가 굉장히 강했던 동아시아에서 여성들의 어떤 주체적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보고되지 않는 걸로 세계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방가사를 통해서 조선 후기에 주로 여성들이 모여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그 이념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순수 한글로 이렇게 써냈다는 이 자체를 우리가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로써 경북이 보유한 세계 기록유산은 유교 책판과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등 국제 목록 2건과 아태지역 목록인 한국의 편액, 만인소, 삼국유사까지 모두 6건이 됐습니다. 안동시는 이번 등재를 계기로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름을 내어 건다는 건 그 이름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넘어 목캡 회원군과 함께 세계 기록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안동이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는 안동 국학진흥원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안동 백조공원에서 사육 중인 고니가 잇따라 폐사해 보건당국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4일부터 천연기념물인 고니 10마리가 차례로 폐사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사 전 고니들은 AI 의심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드론 개발을 위한 비행시험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의성군 가읍면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장에는 비행통제센터와 정비이고 이착륙장, 레이더 시스템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28일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에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설치 장비에 대한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24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볼까요? 네, 대구시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 혁신 계획에 대한 우려 살펴보고요. 구속기로에선 영주시장의 소식과 경북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짚어봅니다. 끝으로 대구에서도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촉구 촛불 집회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나선 대구시가 인력 감축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 계획안을 내놨는데 무리한 인원 감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난 20일 대구시가 공개한 공공기관 경영혁신 계획에 따르면 9월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산하기관 9곳이 경영혁신 계획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재정 건전화와 공공서비스 혁신인데요. 네. 대구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4년간 인력 261명을 줄이고 임대료 절감, 불필요한 경비 감축으로 연간 238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줄어드는 기관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82명이 감원됩니다. 대구교통공사 57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10명 순으로 뒤를 잇습니다. 노조를 중심으로 무리한 인원 감축이 시민 안전과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구 지하철 노조는 구조조정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네, 또 최근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가 구속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지난 24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근 수사당국은 박 시장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를 비롯한 최측근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습니다. 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위해 지역 청년을 불법 선거에 동원하고 군품을 건네거나 수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고 박 시장 역시 관련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약 3시간가량 박 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박 시장이 구속된다면 곧장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경북대에서 졸업생과 재학생의 민감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리해 주시죠. 네, 경북대 재학생 2명이 최근 학내 정보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학내 구성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열람하고 개인 PC로 내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학번이나 이름뿐 아니라 사진, 보호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 민감 정보를 내려받았습니다. 이들은 범행 후 자수했고 경북대는 외부 유출 정황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미흡한 후속 대처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여전히 정확한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고 유출 사실도 뒤늦게 외부에 알리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구에서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죠. 네, 지난 23일 저녁 6시 34분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대구 시민 추모 공동행동이 주최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가 시작된 6시 34분은 참사 당일 위험을 호소하는 한 시민의 최초 신고 시각입니다. 대구 시민 추모 행동은 참사가 코로나19 확산 후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헬로윈을 즐기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됨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회에는 청년, 소방공무원, 정당,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추모 행동에는 24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참여해 추후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점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은 뉴스민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농가의 작물 재배 지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청도군 농업기술센터가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열대 작물 재배에 적합한 곳으로 청도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청도로 귀농한 김희수 씨.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 아열대 작물 스마트 농업 실증센터를 찾았습니다. 대형 스마트 온실에서 애플망고와 파파야,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 채광, 관수 등 재배 환경을 원격 조절하면서 아열대 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실증센터는 아열대 작물이 자라는 최적의 환경을 분석해 농가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청도에서 처음으로 애플망고 농사를 시작한 김희수 씨는 지난 2020년 애플망고 첫 수확 후 지금까지 아열대 작물에 대한 공부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나 생산 기반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가에서 직접 만들어내기 힘든 작물 재배력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도군은 지난해 12월 9억 원을 들여 아열대 스마트 농업 실증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2월 애플망고 등 아열대 작물을 식재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아열대 작물 재배에 농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배기술 교육과 현장 실습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작물 지역 적응 시험과 재배기술 확립을 위해서 아열대 작물 스마트 온실 시험 포장과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곳은 아열대 작물과 또 스마트 농업을 배우고 싶어하는 농업인, 기농인, 청년 등 누구나 와서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현장 실습 교육장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발맞춰 농가의 재배 품종이 달라지는 가운데 청도가 아열대 작물 적합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예천군이 다음 달 7일까지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이며 기간 내 읍면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 선발된 참여자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단체 시설에서 행정업무 보조, 환경정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개도 등의 업무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